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31일입니다. 요즘 해외 매체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쩍 달라졌습니다.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한 번의 노사 합의가 한국 경제의 지형도를 통째로 흔드는 사건이 됐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임금과 성과급을 정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시장이 인재와 자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계적인 통신사 로이터는 이번 사건을 매우 강렬하게 정리했습니다. 한국 노동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각 변동이라는 표현은 가볍게 쓸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번 합의의 무게가 글로벌 시각에서 봐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의 핵심에는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연봉의 607%라는 성과급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변화는 4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 직장 보상의 천장을 깬 607% 성과급입니다. 둘째는 약 21조 원의 자사주 매입이 만들 주가 안전판입니다. 셋째는 베트남 약 2조 2천억 원 규모의 새 반도체 공장입니다. 넷째는 노조의 투트랙 교섭 개편입니다. 이 4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그 큰 그림이 한눈에 정리되실 겁니다. 먼저 이번 한 주를 정리하는 핵심 사실 5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5월 27일 삼성전자 노사 임금 협약이 73.7% 찬성으로 가결됐고 같은 날 정식 조인식까지 마무리됐었습니다. 투표율은 95.5%, 참여 조합원은 62,616명에 달했습니다. 둘째, 로이터가 입수한 임금 협상 회의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에게 연봉의 607% 수준 성과급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는 50%에서 100%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셋째, 이번 합의에 따라 삼성전자는 약 2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새로 사들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향후 지급될 전체 성과급 규모가 31조 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넷째, 5월 28일에는 삼성전자가 베트남 북부 타이응우옌성에 2조 2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테스트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년 11월 가동이 목표입니다. 다섯째,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가 반도체 부문과 완제품 부문의 교섭을 분리하는 투트랙 교섭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갈등의 교훈을 제도의 진화로 연결한 결단입니다. 자, 이제 가장 뜨거운 이야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로이터가 보도한 연봉의 607% 성과급입니다. 연봉의 607%라는 말은 어떤 직원의 연봉이 1억 원이라면 그해 성과급으로만 6억 원 정도가 더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즉, 기본 연봉을 빼고 성과급만으로 자기 연봉의 6배 이상을 받게 되는 보상 구조입니다. 일반 대기업 직원들의 연간 성과급이 잘해야 연봉의 30%에서 50%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격차가 얼마나 큰지 단번에 와닿으실 겁니다. 해외 빅테크의 핵심 엔지니어 주식 보상도 보통 연봉의 2배에서 3배 수준이니 삼성전자는 그 수준마저 2배 이상 뛰어넘은 셈입니다. 로이터는 이번 결정을 두고 매우 의미 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단순한 노사 합의가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 전체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킨 사건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동안 한국 노동시장에서 연봉의 몇 배에 달하는 성과급이 지급되는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 기업이라는 삼성전자가 그 한계선을 직접 깨버린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회사 직원들이 돈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인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졌다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607% 성과급이 삼성전자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 수준의 성과급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에게 책정된 것입니다.
같은 반도체 부문 안에서도 적자를 내고 있는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에는 50%에서 100%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잘 나가는 사업부와 어려운 사업부 사이의 보상 차이를 분명하게 두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런 차등 보상 구조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사업부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이른바 평등한 보상 문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어느 사업부에 있든 비슷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정서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톱티어 기업들의 방식은 다릅니다. 성과를 낸 사업부에는 더 큰 보상이 가고 어려운 사업부에는 그에 맞는 수준이 주어지는 매우 명확한 차등 구조가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마침내 그 글로벌 방식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신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부문 간 박탈감이라는 잡음이 따라올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성과를 내는 사람과 조직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매우 건강한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로이터는 이번 결정의 또 다른 측면도 짚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결단이 한국 다른 기업의 노조 활동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흐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 SDI 같은 그룹 계열사 노조들이 잇따라 성과급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고 대만의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TSMC 직원들 사이에서도 삼성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처우를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 회사의 결단 하나가 글로벌 반도체 업계 전체의 노동 환경을 다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각 변동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큰 카드, 약 21조 원에 이르는 자사주 매입 이야기입니다. 이 21조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FN 가이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351조 6,126억 원이고 반도체 부문이 약 94%를 차지해 반도체 영업이익만 약 331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노사 합의에 따라 반도체 부문은 영업이익의 10.5%, 약 34조 7,500억 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써야 합니다. 세금 약 40%를 떼고 나머지 약 20조 8,500억 원어치를 시장에서 주식으로 사들여 직원들에게 나눠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향후 지급해야 할 총 성과급 규모는 약 31조 원 안팎까지도 추정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은 약 8,208만 주, 시장 가치로 약 13조 4천억 원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 기존 자기 주식이 이미 다른 용도로 쓰일 운명이라는 점입니다. 일부는 소각하기로 정해져 있고 일부는 다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주식만으로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삼성전자는 시장에서 자사주를 추가로 사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의무가 된 것입니다. 이 2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시장과 주가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든든한 안전판이 됩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회사가 시장에서 자기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이면 시중에 도는 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같은 회사의 가치를 더 적은 주식이 나눠 갖는 구조가 되니 한 주당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게다가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매년 반복되는 제도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1,800조 원 안팎이고 21조 원 매입 규모는 약 1% 수준입니다. 한 번에 작용하는 힘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이게 10년간 매년 들어오는 거대한 매수 수요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영리한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자사주가 곧바로 시장에 풀리지 않도록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노사 합의 내용을 보면 성과급으로 받은 자사주 가운데 3분의 1은 즉시 팔 수 있지만 3분의 1은 1년, 나머지 3분의 1은 2년 동안 묶여 있습니다. 이른바 보호 예수입니다. 이 장치 덕분에 직원들이 받은 주식을 한꺼번에 시장에 던져 주가를 끌어내릴 위험, 이른바 오버행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사주를 대량으로 주면서도 주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잠금 장치를 함께 채워둔 영리한 설계라는 평가입니다. 이런 자사주 보상 구조는 매우 중요한 부수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직원과 회사와 주주가 같은 배를 타게 된다는 점입니다.
직원 입장에서 자기가 받은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야 자기 보상도 커집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 결과 회사 실적이 좋아지며 그 실적이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핵심 인재가 회사를 떠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떠나면 받기로 한 주식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증권사는 이번 자사주 매입 흐름이 삼성전자의 중장기 주가 부양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 큰 카드, 베트남에 들어서는 새로운 반도체 공장입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 북부 타이 응우옌성 산업단지에 짓는 이번 공장의 투자 규모는 약 2조 2천억 원, 미국 달러로 약 15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공장은 이미 운영 중인 대형 스마트폰 생산단지 바로 옆에 들어섭니다. 기존 거점 옆에 반도체 거점을 새로 붙이는 모양새입니다. 삼성전자의 첫 베트남 반도체 테스트 공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 공장의 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삼성전자가 베트남 당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D램 메모리 기준으로 연간 약 191억 기가바이트, 낸드 플래시 기준으로 약 318억 기가바이트를 검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 숫자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비교를 드리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한 대에 보통 수십 기가바이트 수준의 메모리가 들어 있습니다. 즉, 이 베트남 공장 한 곳에서만 매년 수억 대 분량의 스마트폰에 들어갈 메모리를 검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단일 공장 규모로는 매우 큰 처리 능력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공장을 짓는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핵심 메모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형 메모리 수요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메모리 회사들의 생산 라인은 대부분 고대 여폭 메모리나 최신 고성능 제품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DDR사 같은 구형 메모리의 생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 구형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는 점입니다. 구형 메모리는 자동차, 가전, 사물 인터넷 기기, 산업 장비 같은 일상의 모든 전자제품에 여전히 쓰입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그대로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 공장을 통해 이 시장을 안정적으로 잡으면 메모리 사업 전체의 수익성에 매우 큰 보탬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첫 번째 공장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곧바로 두 번째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까지 베트남 당국 제안서에 담아두었습니다. 두 번째 공장의 투자 규모는 최대 약 3조 7,500억 원, 미국 달러로 약 25억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베트남에 누적해서 투자한 금액은 약 34조 원이 넘습니다. 이는 베트남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단순히 공장 하나를 짓는 차원이 아니라 베트남이라는 거대 거점을 더 두텁게 다지는 장기 전략의 일부라는 점이 보입니다. 이번 공장의 가동 목표는 내년 11월입니다.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 지난 4월부터 최소 200명 이상의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 3월에 이 투자를 공식 승인했고 베트남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글로벌 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텔, 후공정 전문 기업 엠코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도 모두 베트남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삼성전자가 가장 큰 규모로 들어가면서 후공정 경쟁력까지 함께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카드, 노조의 투트랙 교섭체계 개편 이야기입니다. 이번 갈등의 진짜 원인은 반도체 부문과 완제품 부문 사이의 보상 격차였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직원이 연봉의 607% 성과급을 받는 동안 완제품 부문은 600만 원 안팎의 자사주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초기 업노조는 이 격차를 단순히 메우려 하기보다 그 격차가 생긴 구조 자체를 손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부문과 완제품 부문의 교섭을 따로 진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결정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업 구조도 다르고 성과의 흐름도 다른 두 부문을 그동안은 같은 교섭 틀에 묶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에 맞추면 다른 한쪽이 불편해지는 일이 반복됐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은 어른과 학생에게 똑같은 사이즈의 신발을 신게 한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발이 늘 아팠죠. 이제는 각자 발에 맞는 신발을 따로 만들어 신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갈등을 덮어두는 봉합이 아니라
갈등이 생겼던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는 한 단계 위의 해법입니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 또 하나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최승호 초기 업노조 위원장이 그동안의 일부 부적절했던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노조 지도부 스스로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성숙한 자세로 나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완제품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도 가처분 신청 내용을 일부 조정하거나 다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등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 갈등이 법과 제도라는 정당한 틀 안에서 풀려나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의미 깊습니다. 갈등의 강도가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한 단계 성숙해진 것입니다. 물론 짚어야 할 변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변수는 5월 28일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며칠 사이 가파르게 올랐던 삼성전자 주가는 그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약 4%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장중 8,000선 아래로 잠시 미끄러졌고 SK하이닉스도 약 1% 약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날 한국은행 신현성 총재는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내놨고 1,500원을 넘어선 환율의 쏠림 현상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화정책 방향의 변화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수들 역시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5월 28일의 조정은 오히려 매우 건강한 숨고르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 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고 코스피가 8,450선까지 치솟았던 만큼 단기 차익 실현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가파른 오르막을 달려온 주가가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것은 다음 오르막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금리 인상 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집어 보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왔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그만큼 회복세에 올라탔다는 뜻입니다. 좋은 시장일수록 기준이 더 필요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국면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주주 여러분이 챙겨봐야 할 체크포인트는 5가지입니다. 첫째, 21조 원 자사주 매입을 위한 삼성전자 이사회의 결정 시점입니다. 회사가 언제 공식 발표를 내놓는지가 단기 수급 측면에 가장 강력한 호재로 작용합니다. 둘째, 베트남 테스트 공장의 가동 일정과 두 번째 공장 투자 확정 여부입니다. 내년 11월 가동 목표가 흔들림 없이 진행되는지, 3조 7,5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언제 공식화되는지가 중장기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셋째, 초기 업노조의 투트랙 교섭 체계가 실제 어떻게 자리 잡는지입니다. 반도체와 완제품 부문의 보상 체계가 각자 사업 특성에 맞게 정비되면 갈등의 근본 원인이 풀려나갑니다. 넷째, 5월 28일 시작된 단기 조정의 흐름과 외국인 매수세입니다. 조정이 건강한 숨고르기에 머무는지,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섯째,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방향과 원화 환율의 흐름입니다. 신현송 총재가 시사한 금리 정상화의 시기와 속도가 증시 전반에 미칠 영향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에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 보상, 주주 가치를 단단히 지키는 자사주 매입, 새로운 글로벌 생산 거점, 그리고 노사 관계의 제도적 정상화. 이 4가지를 한 방향으로 묶어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살펴본 607% 성과급, 21조 원 자사주 매입, 베트남 2조 2천억 원 투자, 그리고 투트랙 교섭 체계 도입은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입니다. 앞으로 그려질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2갈래입니다. 긍정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21조 원 자사주 매입을 빠르게 실행하고 베트남에서 새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투트랙 교섭으로 내부 갈등을 근본적으로 풀고 607% 보상으로 글로벌 인재를 단단히 잡는다면 오늘의 흐름은 삼성전자가 글로벌 최정상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출발선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설령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나 금리 정상화 우려, 노노 갈등의 여진 같은 변수가 흔들림을 만들더라도 매년 수십조 원에 이르는 자사주 매입,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 보상, 그리고 베트남으로 넓어지는 생산 기반이라는 3개의 축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위치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한 주의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노사 갈등을 봉합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산업 전체의 지형도를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연봉의 607%라는 글로벌 최고 수준 보상으로 핵심 인재를 잡았고 21조 원의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가치를 끌어올렸으며 베트남에 새 생산 거점을 깔았고 노사 관계까지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한 회사의 결단이 한국 노동시장과 자본시장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등락에 흔들리기보다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에서 세기를 만들어가는 삼성전자의 큰 그림을 길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국내 주식시장은 전례 없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600선을 넘어선 코스피는 8,000을 향해 순항 중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망설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비슷합니다.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지켜보려고. 문제는 신중한만에 반복하면서 이 전례 없는 기회,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다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 샀어야 했다. 그때 너무 겁먹지 말걸. 그런데 사실 이런 명확한 상승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망설이는 진짜 이유는 너무 급격히 오른 주식시장 때문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본인이 확신에 갖고 있는 매매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낮 시간 동안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직장인이 실시간 돌파 매매를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절을 잘 못하는 신중한 사람이 짧게 치고 빠져야 하는 반등 매매를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내가 산 주식이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갑자기 장기 투자로 생각이 바뀐 적 없으신가요?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분할 매수를 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상황은 매매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맞지 않는 매매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아무거나 사도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상승장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죠. 시장에 불이 붙은 만큼 투자자도 쉽게 흥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회가 와도 수익으로 연결하기 어렵죠. 가장 중요한 건 투자하는 본인이 어떤 조건인지, 그리고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여기에 딱 맞는 매매법을 알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전자책 2026년 코스피 상승장 개인 투자자 실전 매매법 무료 배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어떤 매매법이 좋다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말버릇으로 보는 투자 성향 진단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너무 오른 것 같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분은 어떤 투자 성향일까요? 그리고 어떤 매매법으로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빠르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하는 말 안에 우리의 진짜 투자 성향과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책은 특히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망설이고 계신 분, 뉴스를 볼 때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한 분, 너무 오른 것 같아서 계속 기회를 미루고 있는 분, 수익이 나도 오래 가져가지 못하고 손실이 나면 오래 버티는 분, 그리고 이번 상승장만큼은 제대로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은 분, 이 자료는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상승장은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기회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빨리 살 걸. 그때 괜히 흔들려서 팔지 말 걸. 하지만 지금은 아직 내 기준을 마련해서 이 상승장에 참여할 기회가 남아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실제 수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6가지 실전 매매법에는 내 투자 성향을 빠르게 진단하는 방법, 나에게 맞는 매매법을 고르는 기준, 시장 상황, 그리고 섹터별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목표 수익률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이 투자를 위험하게 만드는지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반드시 1회독 이상 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미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도 지금 내가 정말 나에게 딱 맞는 매매를 하고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를 눌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본 자료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